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좀 믿지 못하실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자랑일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망설이다가 이번에 좀 찍으려고 하는데요. 100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실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부동산 상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상담 일을 정식적으로 시작한 게 이제 3년 정도 됐어요. 이 책 40살 건물주를 내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마구이 사무실에서 이제 부동산 상담 일을 했었는데 그때 한 3년 전에 초창기 때 연회비가 그때는 1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더 오르긴 했었는데 상담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조언을 드려서 주변에 잘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부동산 상담하는 일이 좀 힘들지만 또 재밌고 또 보람도 있고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동산 상담 일을 3년 전에 시작을 했었는데 초창기 때 오셨던 분이에요. 제가 2대1리에 40대 건물주대기라는 그런 콘텐츠를 유튜브로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제 책 40살 건물주를 보시고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상담료를 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냐면 전세를 살고 계셨는데 갖고 계신 순 자산이 한 1억 정도밖에 없으셨던 분이었죠. 3년 전에 이거를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남편분이 군인이 장기 복무해서 10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군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복무 10년 이상 하게 되면 특별공급 대상이 되세요. 3년 전이라 하더라도 1억으로 집을 서울에 사기를 원하셨지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전세를 끼고 산다거나 해서 아주 오래된 낡은 아파트를 사면 모르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군인 특별공급이 있기 때문에 장기 복무 1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자 이런 식으로 초회 상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특별공급 관련해서 공고가 뜨면은 같이 의논하는 그렇게 이제 컨설팅 방향성을 좀 잡았었어요. 그분이 이제 사시는 데가 그 의정부 쪽이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운정신도시에 특별공급 물량이 좀 나왔었어요. 그때 운정 푸르지오 아파트 그다음에 운정 중운 S클래스라든가 3년 전만 하더라도 운정신도시가 지금처럼 뜬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간간히 이제 미분양도 있었고 굉장히 저평가돼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다음에 GTX A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막 발표가 나고 착공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목을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런 지역에 이제 특별공급을 노리는 전략으로 가서 당첨이 되셨죠.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된 것보다 사실 일반 공급 나오는 물건이 또 있었는데 거기에도 또 당첨이 된 거예요. 일반 공급으로. 왜냐면 특별공급하고 일반 공급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으로 해서 운정 중우 S클래스를 당첨이 된 거죠. 이게 3년 전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그분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이제 처음 투자를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겁도 나시니까 저랑 이제 계속 의논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분양가가 한 3억대였기 때문에 계약금 이제 3천만 원만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군인들 같은 경우는 뭐가 좋으냐면 관사가 나와요. 지방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게 되면은 그 관사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자금을 잘만 활용하면 그 전세 자금 1억을 잘만 활용하면은 투자에 이렇게 목돈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거주 비용을 아끼면 또 목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거를 계약금을 내고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 또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나왔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청약을 해서 계속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운정신도시 아시다시피 한 4억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주변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도 충분히 4억에서 한 5억 정도는 올랐다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전쯤에 이분이 또 청약통장을 또 다시 가입을 하셨고 이분이 이제 사시는 데가 의정부였기 때문에 옥정 신도시 쪽에 또 청약 물건이 나왔다고 제가 또 기뜸을 해드렸어요. 운정 신도시는 어쨌든 이제 투자용이고 나중에 전세를 놓으면 되는 거고 옥정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이긴 하지만 살고 계시는 데가 의정부이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옥정은 사실 이렇게 멀진 않은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정 신도시에 청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이분도 이제 그동안 3년 전에 그렇게 청약을 당첨이 되고 나서 이제 공부를 엄청나게 하신 거죠. 부동산 공부를. 그래서 거의 모든 제 유튜브를 다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언제라도 이렇게 저한테 또 물어보고 또 찾아서 공부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셨었는데 옥정 신도시에 그때 그 제일풍경채 아파트에 또 넣었는데 그 당첨이 됐어요.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10년 재당첨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옥정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운정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이 뭐 1년이나 2년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다시 재당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옥정에 제일풍경채 아파트에 이제 당첨이 되신 거죠. 그렇게 이제 두채가 됐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입주 시기가 이게 그 운정신도시랑 옥정이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운정신도시도 당시에 비조정지였기 때문에 여기를 거주를 안 해도 2년만 보유하면은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옥정이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또 텀이 1년 그리고 지금은 분양권이 아파트에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그 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분양권은 아파트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정신도시를 갖고 있다가 옥정 완공이 되고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 일가 위주택이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은 이게 또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운정신도시 자체가.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9억까지가 비과세고 이제 현재 뭐 12억까지 뭐 늘린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억에 분양 받았는데 내가 8억에 판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 5억을 그냥 버는 거예요. 이제 옥정 신도시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 자금으로 1억이라는 돈이 이제 5억을 벌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6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옥정 신도시도 분양가가 3억대였기 때문에 3억을 내고도 분양을 다 잔금을 치르고도 3억이 남는 거죠. 그리고 옥정 신도시도 한 4억 정도가 오르면 합해서 한 10억 정도를 그냥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거의 순자산이 한 1억에서 한 10억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이제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저한테 상담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그때 연회비를 1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엄청난 기회를 할 수가 있었던데, 물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돈도 많이 따랐고 저를 믿고 또 신뢰를 갖고 과감하게 결단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었지만 본인 인생이 어쨌든 저를 만나서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좀 변한 케이스죠. 사실은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긴 해요. 굉장히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 때 그렇게 오셨던 거고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잘 된 케이스여서, 그러니까 청약 2번 당첨으로 10억 이상의 돈의 자금을 마련하신 거고, 나중에 이제 입주가 되면 또 이 자금을 활용해서 서울에 이제 아파트에 입성하는 전략을 저랑 또 같이 의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운정신도시를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좀 서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게 우리 운정신도시였고, 그리고 옥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에 미분양 물량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옥정신도시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적은 돈으로 틈새를 찾는 방법을 통하면 부동산이 적은 돈으로도 또 투자가 가능하다, 또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지나친 선입견을 가지면 여러분 투자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조건 서울만 사야 된다, 혹은 뭐 강남만 사야 된다. 물론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본인이 정작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서울을 사고 강남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돈이 없으면 또 돈이 없는 전략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략을 찾는 게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저처럼 약간 투자를 오래 한 사람들은 또 적은 돈으로도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기회들을 또 많이 발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이 밝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거나 곁에 있으면 큰 도움을 받아서 재산 증식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도 주변에 그렇게 해서 도움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런 좀 고마움이 그런 느껴지는지 거의 모든 때마다 뭐 저한테 뭐 이렇게 선물도 많이 보내시고 또 감사하다는 문자도 이렇게 되게 자주 보내셔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컨설팅에 다 성공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이렇게 운이 좋고 잘 맞아 떨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믿기지 못할 정도의 어떤 큰 행운이 올 수도 있고, 그게 자산 증식에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영상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모두 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상에 댓글 매번 다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이 모든 게 다 사실입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